오늘 여의도, 경주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때 아닌 반반 치킨까지 등장했는데요.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고 오전에 나오는 것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불러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뽀록 날까 봐 지금 그것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그러니까 이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운영위에 언제 적절한 시간 정도를 출석해달라는 정도로 갔으면 지금과 다른 결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석, 불출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프레임으로 가버린 거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예, 여야 한 분씩만 이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운영위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신영 의원님, 먼저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실제로 김현지 이 실장이 예. 안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다. 그리고 나갈 의지도 있었고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뭔가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제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일 불발됐다면 또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 출석 시간에 대한 오전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전일 다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조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공세를 했기 때문에 나갈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화되는 거에 대한 그런 관리는 사실은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라도 나가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뭔가 얘기할 것은 얘기한다 그러면 의외로 운영이 국감에서 국민들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저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이죠. 예. 똑똑하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부러진다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오전만 나올 수 있다? 뭐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서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지 않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속실장 갔을 때는 공식적인 일정 수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일정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예전에 결시가동 관련해서 카드가 있었는데 결시가동 카드는 결시가동이라고 써 있더라. 그런데 그거를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그거 없앴다. 똑같은 카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수용자 관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관점에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국민이 수용자입니다. 수용자 관점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급자 방식으로 우리는 오전만 나오겠다. 이거는 사실상 저는 오만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잠깐만요. 더 들어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증인으로 부르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보시죠.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입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 했던 사람까지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왜 유일하게 김현지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정부에서 청문회 할 때 증인 출석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비겁한 정권입니다. 발언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김미영 의원님. 토론서 이어가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너무 얄팍한 술책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 국감만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이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감은 통상적으로 10시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보통 관계 기간, 피감 기간에 모두 발언도 있고요. 안내 인사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사진행 발언까지 이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감 시작은 11시쯤 됩니다. 질의응답이 11시에 시작되는데 12시가 되면 보통 오전 국감은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감에 1시간 나오는 겁니다. 1시간 그걸 오히려 오전 오후도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석 일자 시간까지 다 지금 본인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감이 무슨 뷔페도 아니고 본인의 입맛대로 고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김현지 실장이 뒤에 뭐가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실장이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면 됩니다. 지금 11월 6일 날 운영이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그날 뭐 대통령 일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11월 6일까지는 지금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감에 나오셔서 충분히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들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앞으로 이재명 정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정권 내내 더 이상 이런 의혹을 더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출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동학 의원 반론 들어볼게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똑똑하지 않은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나와서 김현지 실장에게 제대로 된 걸 따져 물으려고 했었다면 운영위 국감에서 분명하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30년 전 얘기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기자들에게 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6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통령을 타격 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전략 전술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타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애초에 그런 지점들, 예를 들면 발톱 같은 것들 다 숨기고 진짜 운영위에 나와야 되는 명분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이 녹봉을 먹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국회에 부르면 나와야 되는 건 너무나 원칙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본인들 스스로가 내팽개치고 정치적 공세로 갔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명분을 잃게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펙 열리고 있고 이 여러 21개 정상들이 와가지고 여러 이 다자 외교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상처 주기 위해서 야당이 저러고 있구나라고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게 된다면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보수는 원래 국익을 위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을 위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부합되지 않는 행동들을 이렇게까지 보인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가적 위기다. 이런 걸 야당이 촉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운영위 상황 봤고요. 과기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오늘 종합감사에서는요. 언론사 간부 증인 퇴장, 또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향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건 자체가 이렇게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자? 과연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겠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청첩장 받았습니까?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님 축의금 냈습니까? 국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하신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실만 확인하여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장 그 혼사 당일에 국민의힘당 소속 김성교 의원 아들 결혼식이 그 초상집이나 다름없는 양평군청 인근에서 열렸어요. 피감기관 화환들 줄줄이 서서 안에다 못 세우고 밖에다 세웠다고 합니다. 자, 필요하면 여야 전수조사 합시다. 예, 부동산 소유 현황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청첩장 관련 결혼식 관련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왔네요.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뭐 하면 예. 전수조사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전 뭐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감 기간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내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열렸는데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게 뭡니까? 계좌번호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신용카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거 너무나 친절해서 대놓고 이거 긁어 모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그 란은 없앴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국민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최민희 의원께서 과방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인이 양자역학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딸의 결혼식 날짜부터 잘 모른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혹스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축의금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 단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본인이 본회의장 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돌려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따님께서 결혼하신 날짜가 지난해 8월이라는 겁니다. 430일 전에 결혼을 해놓고서 왜 결혼식을 또 하느냐? 그것도 국회에서 국감 시즌에
국회 사랑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더니 또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암세포로 비유하면서 갑자기 노무현 정신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지금 도리어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거를 야당의 어떤 공격, 정쟁으로서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과방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일찌감치 결혼을 했었다 등등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실을 확인해서 페이스북에 국감이 끝나면 올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결혼식 취소와 관련돼서는 결혼식을 한 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아마 국회에 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0월 달에 예약을 하려면 올해 7월 달에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는 올해 10월 달에 하기 위해서는 작년 7월 정도에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그게 취소됐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와서 그때 이 예약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저 역시도 이걸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던 장소 그리고 시기도 저는 문제였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피감기관으로 애경사가 있었을 때 안 받았습니까? 이거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민희 위원장에게만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저는 뭐 김영란법도 있고 뭐 뇌물죄도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오히려 이것들을 피감기관은 절대 그 누구도 앞으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동안 다 이용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와가지고 이 여당 맛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국민들 앞에서도 사실 나쁘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이 도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경사, 피감기관들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대안을 오히려 내놓고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논쟁의 결과가 국민들 입장에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연결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친현형, 김인영 두 분께 이걸 좀 여쭐게요. 오늘 아침에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MBC 간부 퇴장 최민희 위원장이 그 사안이 있었을 때 당시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어떻게 된 건지를 경위를 물었다. 그리고 국감 후에 지도부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리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과방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드리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명하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박수현 지금 대변인도 당대표가 실제로 경위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 자체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사안이 그래도 간단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적절한 대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0만 원씩 이런 축의금을 받는 거는 뭐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마치 최민희 의원만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그런 공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리할 건 정리하자라는 면에서의 이제 지도부의 액션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예. 김영 의원님?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 중에 본인이 상임위원장인데 국감 기간 중에 본인의 자녀의 결혼식을 했는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감 이후에도 국회 결혼식장을 예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이 최소한 생각이 있었으면 국감 이후에 결혼식을 잡았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충분히 국감 기간에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익히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뭐 어떤 할 말도 좀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계속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황당할 따름이고요. 거기다가 저는 박수현 의원님 그나마 괜찮으신 발언을 했지만 조금 더 아쉬운 거라면 지금 당장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법을 총괄하고 더 나아가서 방송사를 모두 다 총괄하는 기관에 피감기관을 두고 있는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지금 이번 국감기간에 보여줬던 것은
본인의 방송사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편향성, 편견성을 드러냈거든요.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상임위원장 자리에 있는 분이 언론사를 총괄하는데 언론사에 대한 편견성을 드러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절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예. 아까 김기웅 의원이 그 노무현 정신 언급한 글을 언급해서 이동학 의원께 이것만 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최민희 의원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는 그 언급을 한 페이스북으로 올렸다가 글을 내렸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 역시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 글은 한 번쯤 참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아마 취지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진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왜곡된 그런 것들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본인도 약간 지금 공세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부풀려지거나 혹은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측면 이런 것에서 아마 저런 글들을 쓰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장소와 시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특히나 국민들의 어떤 선출로 인해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남들과 똑같은 것도 조금 더 축소하고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겸손한 자세로 공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 사실은 뭐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아마 당에도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러한 글보다는 조금 더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예, 최민희 의원 본인도 국감이 끝나면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겠다라고 했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사실관계 정리, 건의를 하겠다라고 수석 대변인이 말했으니까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김건희 씨 5차 공판 내용까지 준비한 게 많은데 한미 회담 이야기가 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